확률의 기본부터 조금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내용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날 건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중학교 때 우리 확률 뭐 했는지.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름이 시행과 사건이에요. 여기서는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사실 시행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이미 들어왔어요. 그쵸?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동전이나 이 주사위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수히 많이 던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행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행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시행이 뭐예요? 그러면 시행이 시행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예, 수학적으로 실험이나 관찰 같은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이나 관찰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잘 안 닦였나? 자,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실험과 관찰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같은 조건에서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거나 확률이 다 달라지면, 조건이 달라지면 그쵸,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것은 언제나 같은 조건 속에서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쵸. 예. 이렇게 뭔가 예견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걸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표본 공간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잖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수가 뭐가 있을까? 1, 2, 3, 4, 5, 6 이렇게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가능한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뭘로 나타냈다고? 집합으로.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표본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름 알으셔야 돼요.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 주사위에선 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1, 2, 3, 4, 5,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전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모든 가능한 결과 말고 특별한 가능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모든을 빼. 그냥 가능한 결과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능한 결과라고 하는 건 모든 결과에서부터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것에 뭐가 될까?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가 좀 어렵나? 별거 없죠. 그쵸? 예, 그래서 시행과 그 다음 표본 공간 사건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짜 본격적인 확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왔습니다. 자,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림 기억나요? 우리 이거 무수히 많이 던질 거라고 했던 그 동전과 그 주사위입니다. 그쵸? 예. 같은 조건 안에서 우연에 의한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시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실험이나 관찰이다 이런 내용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용어가 뭐였냐면 이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표본 공간 이렇게. 자,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뭐였냐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떤 시행이 일어났을 때 만약 동전이라면 앞, 뒤가 될 거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주사위였다면 1, 2, 3, 4, 5, 6이 됐을 거야.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다시 얘는 뭐의 일종이라고요? 집합의 일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도 약간 설명했다. 그죠? 자, 뭐 있었냐면, 자, 우리가 표본 공간은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중에 모든 건 아니지만,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근데 사건도 나름 집합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결과가 모든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홀수가 나와. 1, 3, 5.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걸 집합으로 딱 연결해. 그럼 그걸 사건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용어가 사실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사건에서는 교과서에 다룬 단어도 있고요. 또 어느 교과서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쌤 뭐 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근원 사건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근원 사건이야. 뭔가 근원. 근원? 기본이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쌤 표본 공간을 주사위라고 해서 1, 2, 3, 4, 5,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원 사건은 뭐냐면 얘네들을 각각 원소가 하나인 아이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한 개가 되는 집합들, 부분 집합들을 모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 거? 1, 2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몇 개 나오겠어? 6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원 사건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름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이 용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자, 뭐가 있냐면 전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체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일어난 사건 다른 용어로 벌써 배웠어. 뭐였죠?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으로 S를 자주 써요. 왜 우리가 집합단원에서 전체 집합을 U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얘는 S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공사건이라고 하는 이 공은 뭐냐면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집합 뭐예요? 이루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죠. 그러니까 나 1, 2, 3, 4, 5, 6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부분 집합들 몇 개 나오지? 무수히 많진 않다, 그치? 2에 6제곱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공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치, 공집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는 잘 몰라도 상관없고요. 용어 자체가 근원사건이라는 말과 표본 공간이 뭔지 시행이 뭔지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이거 우리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많이 나왔던 용어긴 한데요. A 또는 B 사건이라는 말이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이때 또는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자, 또는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보죠? 합집합에서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맞죠? 자,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A만 돼도 되고 B만 돼도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돼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뜻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합집합 개념으로 볼 겁니다. 쌤 분명히 사건이라는 거, 표본 공간이라는 거 모두 다 집합의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A 합집합 B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합집합 기호 벌써 잊은 거 아니죠? 그쵸? 이거 합집합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A, 이고, 뭐 동시에라는 말도 많이 쓰죠. 선생님은 뭐 영어 느낌으로는 with 같은 느낌이라 그랬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렇게 A이고 B 사건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얘랑 분명히 대칭되는 구조 가지고 있었겠죠. 이거 말 나오는 거. 집합에서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교집합이야. 자,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다? A 교집합 B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시에 이고 또 뭐 많이 나오지? 모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쵸? 근데 합집합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은근히 얘를 빼고 생각하는 경우 많거든요. 적어도 하나? 이런 말들. 자, 이거 합집합이에요. 무슨 말이지?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이것만 돼도 되고 하나, 이쪽만 돼도 되고 하나, 적어도 하나니까 둘 다 돼도 되고. 맞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집합으로 쳤을 때 합집합으로 표현할 거고요, 사건을. 얘는 교집합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까지는 뭐 그냥 별거 아니게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모두가. 근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3, 4번은 용어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름은 외우고 가야지. 첫 번째 뭐냐면 배반 사건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나?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배반하다. 이 말, 상식적으로 배반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네가 날 배신했어? 배반했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둘이서요, 이제 절대 만나지 않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거야. 여기가 A고 그 다음 B, 너랑만 안 만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체 집합을 쌤이 뭐라고 할 거냐면 표본 공간 S라고 할게요. 요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기호를 어떻게 쓰면 돼? 둘이 떨어져 있잖아. 안 만나잖아. 교집합 B가 뭐라고? 공집합.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 봐달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 교집합이 공집합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이렇게 수학으로 바꿔서 표현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요 얘기는 조금 익숙할 수 있어. 여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사건이라는 거는 앞에다 이걸 쓸까? A의 여사건이라고 쓸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위에다가 C를 얹어서 컴플리먼트 약자를 써요. 자, 이렇게 여사건, 여집합처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어디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A가 딱 하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B가 이 전체예요. 맞아요? 이걸 모양으로 찍어낸 후에 나머지 바탕 모두가 다 뭐가 돼요? A, 여집합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이걸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와 A 여사건은 배반 사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거 배반이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 여사건 사이끼리는 교집합을 시키면 만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여사건 관계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도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배반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얘한테는 배반 사건은 딱 이거 두 개가 공집합이기만 하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여사건은 이거 외에 하나를 더 잡아준다면 두 개를 딱 합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딱 나와야 돼요. 하나도 틈이 없어야 돼. 그래서 얘는 이걸 다 더하면 전체. 근데 이거는 확률에서 쓰는 사건이니까 쌤이 집합으로 표현할게요. 전체 집합.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용어 보세요. 자, 우리 아까 뭐 했지? 시행 나왔지.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어? 표본 공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사건들을 배웠고요. 사건 속에는 근원 사건. 그 다음에 공사건, 전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 또는 그리고가 있고 방금 배운 그지 배반 사건과 여사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용어는 제대로 알고 가야지 문제를 풀 때 헷갈림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